안녕하세요. 오늘은 끓는 점 오름과 용액의 총괄성 중에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지금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이렇게 했는데 먼저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걸 먼저 한번 봐보면 비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보다 낮다. 그죠? 이 증기압력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이거죠. 용매의 증기압력이 용액의 증기압력보다 낮아진다. 요거를 뭐라고 했어요?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일기압이 지금 760mm의 H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기압을 얘기하잖아요. 대기압이 일기압인 상태에서의 요점을 용매의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매의 끓는 점. 그러니까 100도씨 되겠죠. 물이었다라고 하면 100도씨. 그런데 용액이 되면 증기압력을 올리려면 증기압력이 일기압 상태로 올라가려면 증기압력이 내려가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서 증기압력이 더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액이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용액이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맹물을 끓이는 것보단 수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라면을 넣으면 라면이 빨리 익으니까 쫄깃쫄깃한 맛을 더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이렇게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용액이 끓는 점이에요. 용액이 끓는 점이 이만큼 올라가는 상태 델타 TB라고 얘기해서 이것들을 끓는 점 오름이라고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끓는 점 오름이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요런 그래프를 상평형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상평형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 구간이에요. 고체, 액체, 기체 구간. 뭐라고요,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구간이라고. 기체 구간인데, 여기를 일기압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일기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물이잖아, 물을 용매 이렇게 얘기할게요. 용매, 여기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 일기압인 상태의 증기압, 여기는 압력이야 지금. 압력을 나타내고 이쪽을 온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물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물에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TB라고 얘기해 볼게요. 근데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더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더 올라가서 이만큼 끓는 점이 올라갔다. 요것을 용액이 끓는 점을 델타 TB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타 TB라고 해서 요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끓는 점 오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끓는 점 오름.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끓는 점 오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어느 점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 되고 액체에서 액체가 고체 되는 거니까 여기 어느 점 되는 거예요. 여기 용매죠, 용매. 그러니까 여기를 어느 점을 TF, 용매의 어느 점. 여기는 TF 다시 용액의 어느 점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어느 점은 더 내려가죠. 우리가 순수한 물이었다면 0도씨겠지. 그렇죠? 0도씨 될 텐데 여기를 델타 T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델타 TF라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는 점 내림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어는 점 내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 얘기했었죠. 델타 TB 델타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거 델타 P라고 했었죠. 델타 P 증기압력 내림. 델타 TB 하면은 끓는 점 오름 요것들을 끓는 점 오름 델타 TB라고 하는 것을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렇게 용어 새롭게 얘기해요. 용액은 어는 점은 용액이 되면 어는 점은 내려가고 끓는 점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끓는 점은 올라간다. 그래서 요 델타 TF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델타 TF라고 하는 것은 TF에서 빼기 하기를 TF 다시 하냐.
그렇죠? TF 다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서 또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서 요걸 빼줘야 되겠지? TB 다시 마이너스 TB. 그러니까 용액에 끓는 점에서 용매에 끓는 점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용매에 끓는 점을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용액에 끓는 용액에 어는 점을 보려면 TF 다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TF 마이너스 델타 TF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용액에 끓는 점은 TB 더하기 델타 TB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자,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라 했어요. 한 번씩 써봐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써봐야 된다. 자, 요 그림에 같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 했는데 먼저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델타 TB는 이게 용매에 끓는 점이었어요.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은 오르고 어느 점은 내려간다. 잘 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한 부분에서 보면 델타 TB 이게 끓는 점 오름이었었잖아. 끓는 점 오름에 TB 다시 마이너스 TB 이게 용액이 끓는 점 빼기 용매에 끓는 점이었죠. 용매에 끓는 점을 하면 된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델타 TB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하면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있어요. 끓는 점 오름 상수 곱하기 이것들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KB라고 하는 것은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KB라고 하는 것은 몰랄 오름 상수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경 쓸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몰랄 오름 상수로서 몰랄 오름 상수니까 저건 주어진다. 단지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랄 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몰랄 농도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자, 이제 문제 연습해보기 한번 계속 볼게요. 물 100g에 설탕 6.84g을 녹인 수용액에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몰랄 오름 상수는 주어진다고 했었죠. 저기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0.51도씨 포몰. 1몰당 0.51도씨만큼의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델타 TV,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서, 용매의 끓는 점보다 더 높아지잖아. 그렇죠? 용매의 끓는 점보다 더 높아지니까,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끓는 점보다 더 높아져서, 다시요. 요거는, KB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끓는 점 오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용액의 끓는 점, TB 다시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TB 다시는 용매에 끓는 점에 이만큼 더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델타 TB만큼이니까 KB의 몰랄 농도를 곱한 것만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몰랄 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이 얼만큼 끓는 점이 올랐는지를 한 다음에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했을 때 그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하나 구해볼게요. 첫 번째. 몰랄 농도를 먼저 한번 구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몰랄 농도를 구하려면 몰랄 농도 용매 100g에 지금 이렇게 녹였다는 거야. 100g에 몇 몰이 녹아있느냐는 거죠. 설탕 6.84만큼. 6.84g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분자량으로 나눠야 돼요. 분자량 342라고 줘요. 342로 나누면, 요게 뭐가 됐어? 몰이 됐는데, 그죠? 몰이 됐는데, 우리는 이거 기준을 1000g일 때는
몇 몰이 녹아있는 거냐라고 나온 것이 여기서 X가 몰랄 농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X를 구해보면 X가 지금 0.2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 농도는 0.2 몰랄 농도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0.2 몰랄 농도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야? 델타 T, 끓는 점 오름이 얼마큼 있었냐? KB의 몰랄 농도. 근데 이 KB가 0.51도씨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0.51도씨만큼. 그죠? 도씨 퍼 몰. 그런데 이 몰랄 농도가 0.2잖아. 그렇죠? 몰랄 농도가 0.2. 그러니까 여기서는 0.2 몰 농도, 몰만큼 있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0.102도씨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0.102도씨만큼 끓는 점 오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끓는 점 오름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 세 번째.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용액의 끓는 점이었단 말이죠. 용액의 끓는 점은 용매의 끓는 점에 더해주기. 이만큼 높아진 거. 용매의 끓는 점이 얼마야? 100도씨 되겠지. 용매의 끓는 점이 100도씨. 끓는 점 오름이 얼만큼 있었어요? 0.102도씨만큼 있었잖아. 따라서 100.102도씨만큼 100.102도씨가 끓는 점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100.102도씨가 끓는 점이 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용액의 끓는 점을 구하는데 100.102도씨가 용액의 끓는 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야 돼. 순서대로 지금 끓는 점 오름은 몰랄 오름 상수의 몰랄 농도. 그 다음에 용액의 끓는 점은 그 용매의 끓는 점보다 높아지죠. 얼마큼 높아져? 끓는 점 오름 상수, 끓는 점 오름만큼. 이것은 어떻게 구해?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구하니까 여기서 구했던 것을 가서 곱해주면 0.102도씨만큼 높아졌다. 근데 용매 물이니까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니까요. 이만큼 높아져서 100.102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느 점 내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점 내림에서도 어느 점에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용매의 어느 점이 더 높아야 용액의 어느 점이 더 낮으니까 용매의 어느 점에서 용액의 어느 점을 빼주었을 때 그 어느 점 내림이 구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점 내림이 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델타 TF라고 하는 델타 TF.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KF 몰랄 내림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곱하기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뭐라고요, 이거를? 몰랄 내림 상수. 이것도 보통 주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보통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몰랄 내림 상수가 물에 대한 몰랄 내림 상수가 보통 이제 수용액을 물로 쓰니까 KF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냐면 1.86도씨 퍼 몰 정도. 1몰에 1.86도씨 정도의 어느 점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연습해보기입니다. 1기압에서 어떤 설탕 수용액의 끓는 점이 100.25도씨였대요. 이 수용액의 어느 점을 구해보자. 이랬단 말이야. 어느 점을 구해보자. 그럼 먼저 우리는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된다. 수용액의 어느 점을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 수용액의 어느 점을 구하라. 우리는 수용액의 어느 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점 내림이 얼만큼 있었느냐. 용매의 어느 점은 0도씨라고 보면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KB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했잖아.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어느 점이 끓는 점이 0.25도씨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것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몰랄 농도를, 그렇죠?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KB의
몰랄 농도. 요 끓는 점 오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서 여기서 몰랄 농도를 구하자. 몰랄 농도를 구한다. 그러면 몰랄 농도를 구했으면 델타 TF라고 하는 것은 KF의 몰랄 농도. 여기서 몰랄 농도를 구했으니까 어느 점 내림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액의 어느 점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용매의 어느 점 빼기 델타 TF. 즉 델타 TF라고 하는 것은 델타 TF 다시에 TF의 빼기 KF죠. KF의 몰랄 농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몰랄 농도를 먼저 구한다. 요 시기에서 먼저 하나 대입을 해보자고요. 100도씨는 용매 끓는 점이니까 끓는 점 오름이 0.55도씨였다는 거예요. 0.255죠. 0.255도씨만큼이 있었고 KB가 여기서 KB하고 KF 값을 주어줘야 돼요. KB 값 몰랄 오름 상수는 0.51 반 생략할게요. KF 값은 1.86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 그러면 여기서 KB 값이 0.51이니까 그죠? 0.51이니까 0.51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0.51 곱하기 몰랄 농도. 그래서 여기서 이 몰랄 농도는 0.5 몰랄 농도가 돼서 나타난다. 0.5 몰랄 농도다. 그러면 두 번째 델타 TF라고 하는 것은 델타 TF 얼만큼 떨어졌느냐는 거죠. KF가 1.86이니까 1.86 곱하기 0.5. 그래서 얼마가 나오나요? 0.93도씨. 0.93도씨만큼 어느 점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세 번째는 용액의 어느 점은 0도씨가 용매의 어느 점이니까 빼주기를 0.93도씨만큼 빼주면 되죠. 따라서 용액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0.93도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죠? CF 값이 0.93도씨다. 이렇게 구하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 250g이 있대.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죠. 몇 번만 해보면 돼요. 몇 번만. 물 250g에 요소 6g이 용해된 용액의 1기압에서 끓는 점. 100도씨죠. 어느 점을 각각 구해봐라. 어느 점은 0도씨일 테니까. 각각 먼저 몰랄 농도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몰랄 농도. 자, 먼저 몰랄 농도를 구할 것이다. 두 번째,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끓는 점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KB의 몰랄 농도.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델타 TF라고 하는 것은 KF의 몰랄 농도. 이렇게 구해내죠. 그럼 여기서 KB 값을 줘야 되는데 0.51 도씨 퍼 몰 농도. 몰. 그 다음에 KF라고 하는 것은 1.86 이렇게 돼 있었죠. 1.86 도씨 퍼 몰. 이렇게 됐었다. 그럼 먼저 몰랄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단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자 그러면 몰랄 농도를 먼저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몰랄 농도를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니까 끓는 점은 100도씨에서 이만큼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 어느 점은 0도씨에서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먼저 몰랄 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몰랄 농도 어떻게 구해요? 용매 몇 g이야? 물 250g이지? 250g. 몇 몰이 녹았느냐? 6g이 녹을 때. 근데 이게 몇 몰이 녹았는지를 알아보려면 분자량 60으로 나눠주면 이게 몰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냐? 1000g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몰이 녹아있느냐로
환산해 줘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보면 0.4가 나와요. 0.4 몰랄 농도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끓는 점은 얼마큼 높아졌느냐? 델타 TB의 KB, 그러니까 0.51 도씨 곱하기 0.4 몰랄 농도만큼, 0.4 몰랄 농도만큼 높아요. 단위 쓰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단위 빼고 쓸게요. 곱하기 0.4. 이래야 되겠지. 0.4. 그러면 0.204 나온단 말이에요. 0.204. 0.204. 그러면 이만큼 끓는 점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이만큼 끓는 점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용액의 끓는 점은 100도씨에서 0.204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00.204 도씨가 용액의 끓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액의 끓는 점이다. 그 다음에 델타 TF. 어느 점 내리면 얼마큼 쓰느냐? 1.86이라고 했죠? 곱하기 0.4 몰랄 농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0.744 나오죠. 이게 0.744. 0.744 도씨만큼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0.744 도씨. 그러면 따라서 용액의 어느 점은 0도씨에서 이만큼 떨어졌다. 마이너스 0.744 도씨. 그래서 용액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0.744 도씨라고 해줘야 된다. 다 구해놓고 있잖아. 용액의 어느 점을 그냥 0.744 도씨라고만 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용액의 어느 점이 0.744 빼서 영하 마이너스 0.744 도씨에서 언다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0.744 도씨 안 돼. 그렇게 하면 용액의 어느 점은 이렇게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런 관계죠. 지금 묽은 용액의 끓는 점, 묽은 용액의 끓는 점과,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 갖고 농도에만 관계가 있다. 무슨 농도에 관계 있어요? 몰랄 농도에 관계 있다는 거야. 몰랄 농도. 그래서 몰랄 농도가 1몰랄 농도일 때 이게 델타 TB만큼, 2몰랄 농도일 때 이 델타 TB만큼 올라간다. 2배만큼 된다는 얘기죠. 물 같은 경우라고 하면 물의 끓는 점 오름 KB 값은 얼마라고요? 0.51. 그냥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은 0.52 도씨 퍼 몰랄 농도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델타 TB는 KB의 몰랄 농도니까 결국에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1몰랄 농도일 때는 0.52 도씨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높아졌다. 요거 2몰랄 농도일 때는 이게 2배만큼, 그죠? 이게 2배만큼이 높아져서 1.04 도씨만큼, 1.04 도씨만큼 끓는 점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게 용매의 끓는 점이니까. 그죠? 용매의 끓는 점이니까. 다음에 0도씨에서 KF 값은 1.86 도씨 퍼 몰랄 농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1.86 도씨 퍼 몰랄 농도. 그래서 델타 TF라고 하는 것은 KF의 몰랄 농도야. 그럼 얘가 1.86 도씨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86 도씨만큼 떨어진 거다. 이 몰랄 농도면 얼마가 돼야 돼요? 요거는 3.72가 되겠지. 그렇죠? 요거는 마이너스 3.72 도씨만큼 온도가 이렇게 어느 점이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점이 더 내려간다. 자, 요거 자,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지금 끓는 점 오름, 어느 정도 내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끓는 점 오름은 KB라고 나타내는데 0.52. 선생님이 임의로 했어요. 0.51로 보통 책이 나오는데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0.52 도씨 퍼 몰 농도. 그 다음에 KF라고 하는 것은 1.86 도씨 퍼 몰 농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용매라고 생각해 보자. 용매에, 야, 이거 또 용매가 되겠지. 용매. 그러니까 용매를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끓는 점으로서 여기가 100도씨고 여기는 0도씨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5 몰랄 농도였다. 응? 여기 나눴을 때 우리가 여기가 0.5 몰랄 농도가 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몰랄 농도였다라고 생각하자. 이 부분이 지금 1 몰랄 농도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 몰랄 농도였다라고 생각하면, 용액인 경우에, 이게 용액이야. 용액인 경우에 0.5 몰랄 농도가 있었으면 끓는 점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얼만큼 올라가느냐? 0.26도씨, 0.5의 반, 0.26도씨만큼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몰랄 농도였다라고 하면, 1몰랄 농도였다라고 하면, 1몰 농도에 0.52도씨니까, 0.52도씨만큼이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00.52도씨지 0.52가 아니지. 여기도 100.26도씨인 거야. 2몰랄 농도였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저거의 2배, 1.04. 그죠? 1.04도씨만큼이 끓는 점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끓는 점은 101.04도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은 여기 용액을 하고 여기 용액을 한번 이렇게 봐보자. 여기 용액을 이렇게 봐보면 어느 점이야? 마이너스 1.86도씨가 그거의 반. 0.93도씨. 여기 0.93도씨가 된다. 0.93도씨. 이렇게 쓰면 안 돼? 마이너스 0.93도씨야. 영하에서 빼야 되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1.86의 2배. 아니, 1몰랄 농도니까 1.86도씨만큼이 떨어졌다. 마이너스 1.86도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는 저거의 2배만큼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3.72도씨. 이게 3.72가 되죠? 마이너스 여기 3.72도씨가 된다. 마이너스 3.72도씨에서 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액의 어느 점, 그죠? 용액의 어느 점을 우리가 여기 요 부분을 델타 TB라고 한 것이고 요 부분을 델타 TF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용액의 어느 끓는 점은 용매의 끓는 점보다 더 높아지죠. 얼마큼 높아져? 델타 TB만큼이 높아져. 근데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 오름 상수의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이랬잖아. 그렇죠? TB 다시 이렇게 돼서 나타난다. 우리는 용매의 끓는 점 요거를 TB, 용매의 어느 점을 TF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용액의 요거를 TB 다시라고 했으면 요거는 TF 다시라고 하면 TF 다시는 용매의 어느 점에서 빼주기를 델타 TF만큼 빼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TF 다시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어느 점 빼기 KF의 몰랄 농도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이렇게 나타낸다. 자, 여러분들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좀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보기 학습에서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서 용질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봐라. 용질의 분자량을 구해봐라. 다음은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수용액의 어느 점을 측정하는 과정과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 이것들은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라고 했으니까, 용매 100g이라고 했던 거. 물 100g에 물질 9g을 녹였대. 그럼 이 물질의 분자량을 알면 몇 몰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분자량을 구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수용액의 어느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였대. 수용액의 어느 점이 뭐야? 이거지. 이거는 용매의 어느 점에서 빼기를 델타 TF 값을 뺀 값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됐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하고요. 0.93도씨다. 100g에 물질 9g을 녹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몰랄 농도를 한번,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냐? 몰랄 농도를 구해봐라. 이랬어요. 여기서 어느 점 내림이 얼만큼 있었다고요? 어느 점 내림이 얼만큼 했어? 0.93도씨라고 했지. 어느 점 내림이 뭐예요? 어느 점 내림. 델타 TF 값이 0.93도씨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0.93도씨였다. 그러면 몰랄 농도는 얼마야? 델타 TF는 어떻게 구해요? 델타 TF는 KF의 몰랄 농도. 이렇게 하죠. 근데 몰랄 KF 값이 1.86이라고 주어졌잖아. 이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0.93이라고 주어졌지. 0.93. 이건 얼마? 1.86. 이게 몰랄 농도. 따라서 몰랄 농도는 얼마야? 0.5 몰랄 농도가 되겠지. 0.5 몰랄 농도가 됐다는. 그러면 0.5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0g에 0.5몰이 녹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기서 용매 100g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요? 그리고 몇 g이 녹아 있다고 했었지? 9g이 녹아 있었잖아요. 9g이 녹아 있었대. 그러면 분자량으로 나눴을 때 이것이 몰이 될 텐데, 우리가 몰랄 농도의 기준은 1000g이잖아. 1000g일 때 몇 몰이 녹아 있었냐로 환산한 값이죠. 근데 이게 0.5 몰랄 농도니까 요 X가 여기서는 0.5 몰 되는 거지. 그러니까 N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M을 구해보면 180이라고 나와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누구냐? 설탕과 포도당 중에서 이 분자량을 구해보자 해서 이렇게 분자량을 구해본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설탕의 분자량, 포도당의 분자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탕의 분자량은 340이야. 이거 분자량이 340이. 포도당의 분자량은 얼마야? 180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것인지 어떤 물질이 녹아 있었느냐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우리는 포도당이 녹아 있었다. 포도당이 녹아 있었다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분자량이 180이라고 구해졌으니까. 분자량이 180이라고 구해졌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지금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한 분자량 결정. 어떤 용매 Wg의 분자량이 M인 비휘발성 비전해질 Wg이 녹아있을 때, 분자량을 결정해봐라. 분자량을 결정해보자. 분자량을 여기서. 녹아있을 때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지겠느냐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용매 몰랄 농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몰랄 농도를 생각하니까 Wg에 분자량 결정하는 건 분자량 결정하는 문제야. 분자량 결정하는 거. 비전해질 Wg이 녹아있대. Wg이 녹아있는데 이걸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몰이 되는 거야. 분자량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요 분자량을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이 분자량을 구해달라는 얘기. 이 분자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요 Wg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기준을 얼마로 잡죠? 1000g일 때 몇 몰이 녹아있느냐로 환산해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해보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MW분의 이렇게 MW분의 1000 용질의 질량 이렇게 나타내져서 요 몰랄 농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몰랄 농도가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KB의 몰랄 농도란 말이야.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KB의 몰랄 농도야. 그러면 델타 TB는 KB의 이 몰랄 농도가 지금 얼마야? M분의 W의 1000의 W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1000W라고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분자량 M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TB분의 W 여기 식 변환해 보면 그 다음에 KB의 1000W라고 나타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델타 TF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KF의 몰랄 농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델타 TF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KF의 몰랄 농도가 MW분의 1000W가 되니까 여기서도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고 하면 분자량을 구해라 한다면 델타 TF의 W분의 KF의 1000W라고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야.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필로 쓰면서 식변형에 선생님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놨지만 여러분들은 변환을 통해서 M에 대해서 이 식을 풀어보고 여기도 M에 대해서 식을 풀어봐서 기능을 익혀라. 분자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익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낯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복잡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 2번만 여러분들이 쓰면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잘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 노트에 적혀 있으면 수행평가 때 잘 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수행평가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 정리를 해서 오픈 노트북에 수행평가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매 시간 거의 정리하고 수행평가 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 매번 보는 것들이 0점, 2점, 1점 이렇게 되지만 그것들이 다 누적이 돼서 수행평가 40% 반영합니다. 수행평가로 40% 1학기 중간고사 명심해서 잘 정리를 하세요. 노트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다 수행평가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자, 계약하면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참투화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는 우리가 A반과 D반이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이 영상으로 다 수업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에 나왔다고 해도 영상 수업으로 개념 정리하는 것 그리고 여기 와서는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수행평가 준비를 위한 그런 내용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약간 고사 준비 잘 하시고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죠. 네, 마치겠습니다.